안녕하세요. 드디어 집에 온 집가자입니다. 사실 한국 온 지는 좀 됐는데 동남아 배낭여행 중에 어디선가 물린 모기에 의해서 이제 댕기열에 걸려가지고 1년에 한국에서 1,500명밖에 안 걸리는 걸 제가 걸려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입원을 해 있다 왔습니다. 여튼 제가 이렇게 여행 영상이 아니라 그냥 찾아온 이유는 바로 48일간 동남아 배낭여행 Q&A를 하려고 왔습니다. 제가 인스타 아이디 같은 거를 저기 설명란에다가 적어 놓은 적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또 잘 보시고 제 인스타 DM으로 태국 좀 위험한가요? 뭐 여기는 어떤가요? 이런 걸 좀 많이 여쭤보셔서 그렇게 하나하나 답장해드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느니 그냥 나중에 Q&A를 하나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냥 영상으로 하나 찍어보려고 찾아왔습니다. 일단은 제 일정, 그리고 경비, 그리고 환전은 어떻게 했는지, 뭐 짐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를 좀 많이 물어보셔서 질문 받은 거 일단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일단은 제 경험들, 뭐 여기는 좀 괜찮았다, 여기는 좀 안 괜찮았다, 여기는 꼭 가봐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제가 일단은 좀 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은 일단 편하게 봐주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제 SNS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일정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적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보고 하겠습니다. 저는 2019년 10월 13일부터 2019년 11월 28일까지 총 47박 48일 동안 여행을 했고요. 총 5개국 17개의 도시를 다녀왔네요. 일단은 방콕으로 저는 한국에서 인을 해서 그 다음에 미얀마 양곤을 갔고, 그리고 양곤, 바간, 만달레이, 그리고 인랩까지 보고 다시 양곤으로 돌아와서 방콕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방콕에서 좀 쉬다가 캄보디아 시엠립으로 가서 앙코르와트를 보고, 그리고 푸놈펜을 보고, 그리고 다시 이제 베트남으로 넘어갔죠. 호치민 그리고 무이네까지 묶어서 보고, 그리고 다낭이랑 후에랑 호이안을 보고, 그리고 하노이랑 사파까지 본 다음에 라오스로 넘어갔습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으로 먼저 가고, 비엔티안에서 방비행으로 이동을 하고, 방비행에서 루앙프라방, 탁바란데 이번에 마지막 영상 올라온 거 보셨죠? 그래서 루앙프라방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태국 치앙마이로 넘어와서 4일 정도 힐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국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방콕으로 와서 있다가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원래는 저는 이 일정을 다 육로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48일이라는 시간이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원래는 48일이면은 도시를 한 15개 정도만 봐도 촉박한 시간인데 또 언제 또 이렇게 생고생을 해볼까 싶어서 시간이 부족해서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노이에서 비엔티안으로 만약에 넘어가는 거를 육로로 해버리면은 버스에서만 총 24시간을 소비를 하게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은데 동남아 버스 쉽지 않습니다. 동남아 버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슬림 버스만 24시간을 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쪼개서 타기 때문에 쉬는 시간도 들어가 보면 이거는 미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긴 시간을 투자하는 경로는 다 비행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 비행기를 방콕에서 양곤으로 갈 때, 그래서 양곤에서 다시 방콕으로 올 때, 그리고 호치민에서 다낭으로 갈 때, 다낭에서 하노이로 갈 때, 그리고 하노이에서 라오스 비엔티안으로 갈 때, 루앙프라방에서 방콕 치앙마이로 갈 때, 그리고 치앙마이에서 다시 방콕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비행기를 먼저 예약을 해놓고 갔는데 동남아 내부에서 움직인 그 비행기 값만 44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들었죠. 그러니까 그 부분만 잘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정을 생각을 하고 갔냐고 많이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일정은 그래도 대강은 좀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뭐 가서 이걸 하겠다, 가서 이 숙소를 가겠다, 가서 난 이걸 꼭 먹어야겠다, 뭐 먹어야겠다는 한 적 있다, 그런 식으로 짠 건 아니고, 아 나는 한 뭐 태국에 이만큼 있다가 미얀마에 10일 정도 있을 건데 뭐 10일 정도 있는데 그 중에 뭐 인레 이틀 정도 있고 뭐 만달레이 하루 가고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정도는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좀 생각을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튼간 일정은 이런 식으로 했고, 자세한 일정은 제가 그 일정표를 짜놓은 게 있으니까 그 더보기란에다가 설명란에다가 제가 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동선을 지금 일단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비용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영상에다가 제가 150만원을 들고 동남아에서 48일을 지낼 거다 라고 했는데
150만 원은 의림도 없습니다. 의림도 없어. 그것만 가서 그 돈으로 이제 뭐 밥 먹고 이러는 거는 괜찮은데 이 앞에 있는 비행기 비용이랑 이런 걸 총 다 쓰면은 150만 원은 의림 반 푼어치도 없습니다. 뭐 버스로 이동을 하거나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비용과 투어 비용과 입장료 그리고 비행기 값, 식대, 숙박비까지 다 합치면은 총 23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230만 원. 일단은 비행기 값 제주항공으로 24만 원이 들었고 내부에서 탄 비행기들 있잖아요. 그런 걸 총 합해서 44만 원 해서 68만 원까지 일단은 비행기 값으로 들었고 그리고 숙박을 제가 다 거의 다 아고다로 했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아고다로만 숙박을 해서 총 숙박을 46만 원 1인당입니다. 1인당 46만 원. 그래서 1박에 거의 만원 안짝으로 했네요. 그리고 이동 비용 거기 안에서 택시를 타거나 야간 버스를 타거나 그런 비용은 총 15만 원 정도 들었고 그리고 거기서 무슨 뭐 무인의 투어를 가거나 아니면은 뭐 코끼리 투어를 하던가 그런 거까지 해서 총 10만 원 정도 투어비가 들었고 그리고 입장료랑 액티비티 바간에서 오토바이도 탔고 그리고 뭐 방비행에서 뭐 버기카도 타고 블루라군도 입장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합하면은 한 25만 원 정도가 입장료로 들었습니다. 뭐 앙코르와트 이런 것도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25만 원 정도 입장료가 들었고 식비는 제가 총 계산을 해보니까 식비가 총 68만 원이 나왔습니다. 68만 원. 이게 68만 원이 48일 동안 68만 원밖에 안 왔으면은 하루에 거의 15,000원밖에 안 쓴 건데 어떻게 이렇게 안 먹고 살았냐? 라고 하실 텐데 저는 안 먹고 살지 않았습니다. 동남아는 일단 워낙 물가가 싸고 막 뭐 어디 바에 가서 뭐를 사 먹고 이러지 않는 이상은 하루에 15,000원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제가 15,000원이라고 하는 거는 점심과 저녁 값입니다. 저는 아고다로 계산을 할 때 무조건 조식이 낀 걸로 다 숙소를 잡아서 왜냐면 아침밥은 되게 중요해요. 아침밥을 먹으면은 점심밥을 좀만 먹어도 되니까 이게 나름 돈 아끼는 제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조식이 포함된 아고다 숙소로 예약을 해서 제 순수 들어간 식비는 점심값과 저녁값밖에 없습니다. 뭐 중간에 뭐 프로틴을 사 먹고 뭐 이런 것도 뭐 다 여기다 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68만 원 정도. 그래서 총 아까 전에 말한 이동비, 투어, 입장료, 그리고 식비, 숙박비, 그리고 나서 비행기 가격 이것까지 다 합하면은 23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47박 48일 동안 230만 원을 썼습니다. 보통 이제 배낭여행을 가면 워크인을 많이 하시죠. 그냥 숙소에 보고 들어가서 아, 이 숙소 좋으니까 한번 보고 해달라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데 이게 그렇게 하면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아고다보다 싸지도 않아요. 이거 하나 아고다보다 싸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보면은 만약에 좋은 숙소를 간다 라고 치면은 그 숙소 가격이 다 적혀 있습니다. 호텔 리셉션에. 근데 그 리셉션을 보고 제가 아고다로 결제한 걸 보면은 제가 아고다로 결제한 게 더 싼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 아고다에 있는 가격을 보여주고 직접 가서 아고다에서 이 가격에 해주는데 너네 이것보다 싸게 해줄래? 라고 물어보면서 내고를 하면은 충분히 더 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면은 조식이 빠지거나 아니면은 뭐 나중에 또 청소를 안 해준다거나 이런 경우가 엄청 많기 때문에 저는 일단 아고다로 다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아고다 캐시도 많이 주고 아고다 이벤트를 많이 해줘가지고 이게 더 쌌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더 쌉니다. 그게 결론으로 제가 지금 1박에 만원 안짝으로 다 끊으면서도 조식 주는 데에서 잘 자고 뭐 바퀴벌레도 별로 안 나오고 바퀴벌레는 많이 나왔다. 바퀴벌레도 나오고 뭐 도마뱀도 나오고 여튼간 그러긴 했는데 여튼간 아고다로 전날에 예약을 하시면서 하시면은 숙소는 문제 없으실 겁니다. 자, 다음 환전입니다. 환전. 저는 한국에서 동남아로 떠날 때 동남아 돈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동남아 돈은 하나도 안 가져가고 달러로 일단은 준비를 해갔습니다. 왜냐면은 동남아에도 다 환전할 수 있는 데 있고 한국보다도 환율을 잘 쳐주는 금은방이 있고 은행이 있고 이러니까 구태여 한국에서 동남아 돈을 가져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달러로 한 뭐 태국에 한 뭐 5일 정도 머무니까 그래 뭐 한 2000바트만 바꾸자 해서 2000바트만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문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동남아 돈을 싹 다 가지고 가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배낭여행이 아니라서 그거는 일단은 달러로 가져가시고 그 달러로 다시 재환전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짐입니다. 짐. 이게 여쭤보시는 분들 중에 48일 정도 여행을 할 거면은 캐리어를 엄청 빵빵하게 다 채워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걸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7kg짜리 배낭 하나 메고 갔습니다. 저는 동남아 그 내부에서 비행기를 많이 탈 거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7kg짜리 규정에 맞는 가방으로 메고 갔습니다. 일단은 제가 쓴 가방이 이겁니다. 이 정도? 안 보이나? 이렇게 40리터짜리 가방 하나를 메고 갔는데 이 가방이 한 2.2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쓸 수 있는 무게는 총 5kg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5kg에다가 뭘 채웠냐, 경량 패딩을 하나 챙겼고, 그리고 상의 반팔티 4개, 그리고 하의 바지 3개, 우의처럼 쓸 수 있는 긴팔 하나 정도 챙기고, 뭐 속옷 한 5개, 샴푸나 그런 것도 일단은 좀 챙기긴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만 일단 채워도 뭐 면도기 좀 챙기고 뭐 비타민 좀 챙기고 이러다 보면은 7kg는 일단 후딱 넘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8kg 정도 제가 들고 다녔고, 그렇게 옷 4벌이랑 바지 3벌, 그리고 긴 바지 하나, 경량 패딩 하나, 이렇게를 계속 입으면서 한 이틀이나 3일마다 한 번씩 빨래를 해줬습니다. 숙소 근처에 일단은 코인 빨래 하는 데가 있으면은 그건 천국인 거고, 만약에 코인 빨래 하는 데가 없다, 바간이나 무인회나 약간 이런 느낌이면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손빨래 해야지. 거기는 어메니티 또는 제가 챙겨간 샴푸나 바디워시 같은 걸로 열심히 손빨래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대한 버릴 옷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서 저는 이 옷을 버려야 될지 몰라요. 막 옷에 막 찐득이 막 엄청 올라올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갑자기 가방 무겁다고 다 버리라고 할 수도 있고, 언제 옷을 버려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버려도 되는 옷. 왜냐면 저희 막 손빨래 해야 되고 그런데 이쁜 거를 챙겨가 버리면은 이건 아까워서 손빨래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최대한도로 버릴 수 있는 옷을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일정 꿀팁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정 꿀팁. 무조건 일정을 짜실 때는 한 2도시 정도 빡세게 도시고, 한 도시에서는 좀 힐링을 해야겠다를 잡아둬야 됩니다. 뭐 막 그 다음 어디 보고 그 다음날 어느 다음 도시 가고 그 다음날 어느 다음 도시 가고 이러면은 이거는 체력이 보통 사람은 일단 안 됩니다. 본인 체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하셔도 이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힐링하는 도시에서 제대로 안 쉬어주면은 그 40일, 50일 정도 되는 여행의 뒷부분은 싹 날리시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꿀팁인데, 저는 그래도 나름 일정을 짤 때 한 3도시 돌고 한 도시에선 좀 쉬어주고 이런 식으로 여행을 했는데, 그 3도시를 도는 와중에 퍼져버리는 일이 생겨버리면은 그 도시, 그 뒷도시는 이제 여행의 감흥이 사라집니다. 안 쉬어주면은 그 뒷도시는 감동 없이 그냥 보러 왔는데 그냥 보고 간다 정도의 느낌으로만 됩니다. 제가 그거를 약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좀 느꼈는데, 30일, 20일 정도 넘어가다 보면은 여행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은 거의 다 메말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의 메마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은 2도시나 3도시를 돌 때 한 도시 정도는 휴식을 하는 도시가 있어야 한다. 사람이 돌 수가 없습니다. 돌 수가 없어. 진짜 돌 수가 없다는 게, 이거는 돌 수 있는데 이게 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일정을 짜실 때는 2도시, 3도시마다 쉬는 도시를 하나 선택을 해놓고 쉬시거나, 또는 일주일당 7일 중에 이틀은 쉰다 마인드를 가지고 여행을 하셔야지 장기 여행을 편하게 할 수 있으십니다. 이번에는 경비를 아끼는 꿀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을 엄청 싸게 하거나, 밥을 엄청 싸게 먹거나, 숙박을 엄청 싸게 하거나, 이 3개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일단 밥을 엄청 싸게 먹는 거는 여행의 낙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건 일단 안 되고, 이동을 엄청 싸게 하거나 또는 숙박을 엄청 싸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힐링하러 오면 보통 숙소를 한 1박에 5만원? 6만원 정도씩 하는 곳을 가시더라고요. 5만원짜리 숙소도 매우 좋지만
잘 찾아보면은 2만원짜리 숙소도 엄청나게 좋은 숙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위치가 조금 안 좋거나 시설이 조금 안 좋거나 할 수 있는데, 돈을 절약하는 여행을 하시겠다 싶으면은 도미토리를 알아보시고, 도미토리가 조금 애매하다 그럼 1인실을 알아보시고, 1인실도 좀 그런데 그러면은 1인실 정도의 가격을 하는 트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트윈을 알아보셔서 가시면 됩니다. 숙소를 1박에 한 만원, 인당 만원, 혼자 여행을 하시면은 더 싸게도 가능하죠. 인당 6,000원에도 가능하고, 그 6,000원에 만약에 조식이 껴있다 그러면은 완전 풍요로운 여행을 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을 엄청 싸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동을 엄청 싸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미얀마를 예로 들어보면은 도시별로 이동을 할 때 야간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4만원짜리 타나 2만원짜리 타나 똑같습니다. 졸려서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하는 건 일단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 수준의 버스를 타시거나 그래야지 발품을 그러니까 잘 파셔야 된다는 그거죠. 숙소에서 픽업을 해주는 뭐 버스 회사도 있고, 여행사를 가서 하면 그 여행사 앞에 가서 타야 되는 버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 나시면은 여행사도 한번 가보고 호텔 로비도 한번 물어보고 인터넷으로도 한번 찾아보면은 뭐 한 번 버스 탈 때마다 거의 1, 2만원씩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죠? 1, 2만원씩 차이 나면은 동남아에서는 밥을 3끼, 4끼를 먹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구태여 미얀마의 야간 버스가 아니더라도 바나히를 가는데 바나히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겠다 그러면은 5만원, 6만원이 됩니다. 근데 그냥 잘 먼저 검색을 해봐서 바나히까지 이렇게 셔틀버스 같은 것도 다닙니다. 셔틀버스 왕복으로 하면은 7,000원이면 가니까, 그런 식으로 몸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동 비용을 조금 절약을 하면은 뭐 어디서 다른 액티비티를 하나 더 할 수도 있고, 밥을 좀 더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고, 돈을 좀 절약을 하면서 여행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우 사소한 팁이긴 한데, 숙소를 만약에 예약을 하셔야 되면은 조식이 있는 숙소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장기 여행이 일반 여행과는 좀 다른 점이, 2박 3일짜리 여행이나 3박 4일짜리 여행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바로 뛰어나가가지고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자 하고 나서 체력을 쫙 다 빼놓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면은 뭐 한국에서 좀 쉬어주면은 회복이 됩니다. 근데 장기 여행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게, 그런 식으로 여행을 하다 보면은 뒤에는 퍼져가지고 아침부터 그냥 밤까지 안 나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조식이 있는 숙소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아침에 그냥 편하게 먹고 그리고 천천히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조식이 포함이 돼 있으면은 식대가 절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조식을 안 먹고 아침부터 나가서 밥을 먹고, 점심도 밥을 먹고, 저녁을 밥을 먹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아침밥 5,000원, 점심 뭐 7,000원, 저녁 8,000원 이렇게 하면은 1박에 2만원 정도? 식대로 2만원이 나가는 건데, 만약에 조식을 처리를 하고 점심과 저녁만 먹었다고 가정을 하면 1박에 15,000원, 그러니까 총 5,000원 정도씩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 5,000원을 50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25만원 차이입니다. 25만원. 표본이 매우 작긴 한데, 제가 아고다에서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조식을 아예 안 주는 식당과 조식을 그래도 주는 식당을 비교를 해보면은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조식 가격 차이가. 조식이 없는데 거기다 플러스를 하는 거는 비싼데, 그냥 맨 처음부터 딱 들어가 봤을 때 얘는 그냥 이 식당에 싸그리다 조식이 포함이 돼 있네, 숙소의 퀄리티와 그냥 그것과 비슷한 가격의 숙소의 퀄리티를 비교해 봤을 때 이 두 개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맘 편하게 조식도 주면서 숙소 퀄리티도 그냥 어느 정도 있는 데를 선택을 하시면은 그래도 여행하실 때 나름 편하게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질문이 많이 나오는 부분은 설명을 좀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동남아 배낭여행 48일 중에 여기는 좋았다, 여기는 좋지 않았다를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48일 동안 여행을 했던 것 중에 지금 가장 많이 기억을 남는 건 미얀마입니다. 미얀마는 사랑입니다. 미얀마는 진짜 제가 맨 처음에 미얀마를 갔기 때문에 뒤에 여행이 재미가 없었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미얀마를 가면은 그냥 가는 길에 뭐 사원 있고 그런 게 되게 이쁘다 라고 정도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사소한 것들이 다른 국가에는 별로 존재를 하지가 않습니다. 여튼간 미얀마 최고입니다. 미얀마 최고. 일단 미얀마 최고. 미얀마는 그리고 호객도 별로 안 합니다. 주변에 지나가다가 만약에 뭐 나한테 뭐 이거 할래? 미안해 하면은 그쪽에서도 미안해 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볼 것도 많고, 미얀마를 좀
마음이 여유 있을 때 갔어야 되는데 뭣도 모르고 미얀마를 가가지고 미얀마 가고 싶다 다시. 미얀마 중에서도 저는 바간에 그 당시에 거기 가 있을 때는 주변이 다 깡촌이라 가지고 야 뭐 아무것도 없냐 이러면서 그냥 오토바이만 타고 댕겼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배낭여행이지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던 데가 미얀마 바간, 그리고 미얀마 인레, 이렇게 두 도시는 야 이게 진짜 배낭여행이지, 이렇게 여행을 해야지 라는 거를 쉽게 느낄 수 있는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갔던 도시 중에 이건 조금 그래도 별 감흥이 없었던 게 무이네였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전까지 있었던 국가가 미얀마, 캄보디아 같이 조금 개발이 안 되고 한국 관광객이 그래도 좀 적은 곳이었는데, 무이네를 가는 순간 베트남 호치민 그 근처에 있는 한국인들을 그냥 다 무이네 사막에다가 갖다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아침에 새벽에 앙코르와트나 바간에서 일출 보러 가면은 그래도 중국어랑 영어랑 이런 게 섞여 들리긴 하는데, 무이네 아침에 거기 올라가면은 호객하는 사람들도 한국말, 그냥 호객 당하는 사람들도 한국말, 사진 찍는 사람도 한국인, 보는 사람도 한국인, 그냥 다 한국인밖에 없어가지고 맨 처음에 올라가면서 여기 조금 그런가? 이러면서 좀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관광 인프라가 뭐 잘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은 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인구 밀도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배낭여행의 사소한 꿀팁들을 좀 몇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빨랫줄을 챙겨가세요. 빨랫줄. 언제 어디서나 빨래를 할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냥 막 이거 숙소 가가지고 빨래 지금 빨리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늦습니다. 이미 숙소에 들어갔으면 전 빨래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빨래를 하면은 뭐냐, 숙소에 빨래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랫줄을 무조건 챙겨가서 빨랫줄을 일단은 그냥 걸어놓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남아는 한국이랑 전압이 비슷한 걸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좀 챙겨갔었는데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한국 220V짜리 써도 나름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안 챙겨가셔도 됩니다. 모기 기피제를 엄청 열심히 뿌리셔도 모기는 물립니다. 모기 기피제를 태국에 가자마자 샀는데 30ml짜리를 사서 그냥 뭐 거기서 4시간마다 한 번씩 뿌려서 계속 뿌리고 다녀도 물릴 모기는 물립니다. 48일 동안 모기를 한 200-300방은 물린 것 같은데, 그 200-300방 중에 한 방이 저를 댕기열에 걸리게 했겠죠? 예방접종을 일단 다 하고 오셔야 됩니다. 예방접종. 거기에서 여행을 할 때는 모릅니다. 내가 나중에 간염에 걸릴지, 파상풍에 걸릴지, 말라리아에 걸릴지. 거기서는 솔직히 여행하느라 그런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데, 여행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내가 아프기 시작했다. 그럼 그때부터 미치는 겁니다. 다음, 라오스를 제외하면 방수팩을 쓸 상황이 별로 없습니다. 다음, 본인이 야간 버스를 타겠다 생각이 있으시면 무조건 보조 배터리 10,000 넘는 걸 가져오셔야 됩니다. 물도 준다, 빵도 준다, 충전도 된다, 뭐 화장실도 있다, 이런 식으로 다 써놓고 야간 버스에 충전기 있는 거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0,000 넘는 보조 배터리는 필수입니다. 충전을 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이드백보다는 백팩을 챙기십시오. 백팩. 제가 이런 거를 이렇게 앞에다가 메고 이렇게 다녔는데, 이게 나름 뭐 여기서 돈 꺼내고 이러기에는 편합니다. 정작 백팩이 필요할 때 이거를 편하게 들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안에 이미 짐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편하게 백팩으로 메고 뒤에다가 뭐 보조 배터리를 넣든가 신발을 넣든가 이렇게 다녀야 될 상황이 되면은 이거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거는 그냥 여기다가 셀카봉 하나 넣고 뭐 핸드폰 넣고 지갑 넣고 이 정도로만 쓰이지, 저는 돌아다닐 때 이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다음, 내 주변에 호객이 달라붙는다? 그럼 셀카봉을 꺼내고 핸드폰을 꽂으신 다음에 거기다가 뭐라고 중얼중얼 하면서 다니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장난삼아서 뭐 앙코르와트나 이런 영상에서 꿀팁이라고 하긴 했는데, 이거 진짜 꿀팁입니다. 진짜 꿀팁. 그냥 옆에서 팔짱 끼고 이거 사라 저거 사라 꼬맹이들 오고 막 뭐 1달러 달라 뭐 달라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뭐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걸 찍으려고 꼈겠죠? 맞아, 제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다 가버립니다. 진짜
물론 이걸 그렇게 들고 다니면은 누가 이렇게 획 가져갈 거는 걱정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뭐 그 정도의 치안은 있기 때문에 진짜 만약에 호객이 나한테 너무 달라붙는다 싶으면은 그냥 멀리서 셀카봉을 꽂으시고, 셀카봉 핸드폰을 꽂으시고 돌아다니시면 됩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인데, 숙소 같은 거를 미리 뭐 40일짜리를 다 해놓느냐, 이동 수단을 40일짜리를 미리 다 예약을 해놓고 가느냐, 이런 것도 되게 궁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숙소는 그 전날, 숙박하기 전날에 숙소를 보통 예약을 했고, 이동 수단 같은 경우도 대충 뭐 동선 정도는 짜놓고 그 다음날에 뭐 내가 야간 버스를 타야 된다 그러면은 그 전날이나 전전날 정도의 버스를 예약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맹점은 뭐냐, 저는 뒷부분에 비행기를 좀 많이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비행기들은 취소도 안 되고, 제가 여기가 더 좋아서 여기 더 며칠 더 머물려면은 이 비행기 때문에 이 뒤에 일정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고정된 스케줄이 있으면은 완벽한 자유여행이 되기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비행기 없어져서 못 날아가면은 안 되니까. 여튼간 오늘의 Q&A는 여기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려 했는데 생각보다 뭐가 없네요. 궁금하신 부분이 이걸로 다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해결이 다 안 됐으면은 댓글로 알려주셔도 되고, 제 인스타 DM으로 여쭤보셔도 뭐 편안하게 답장 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이거 쉽지 않네 이거.